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2강 방정식과 부동식의 풀이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의 종류들 어떻게 풀어서 해를 구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인데요. 이 1차 방정식의 풀이가 모든 방정식에 좀 기본이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좀 다 적어봤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다 구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조금 복잡해져서 가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가로 쭉 풀어주시면 되고, 또 개수가 분수나 소수면 정수로 고치죠. 최소 공배수나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정수로 바꾼 다음에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x 다 왼쪽으로 좌변으로 모아서 동류항 정리하고, 상수항은 또 오른쪽으로 모아서 동류항 정리를 하면 마지막에 x의 개수로 나누어 이렇게 x는 하고 답을 구했던 게 1차 방정식이었어요. 1차 방정식 풀이는 쉬우니까 상관없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또 1차 부등식을 또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1차 부등식이 일단 부등호의 종류가 4가지다 보니까 1차 부등식의 종류가 이렇게 4가지예요. 부등호 종류 하나, 둘, 셋, 4개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 1차 부등식인데요.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1차식이기 때문에 지금 한 것처럼 뭐 가로도 푸시고 정수로 고치고 해서, 자, 왼쪽으로 똑같이 1차 방정식 풀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왼쪽으로 x항 모으고 오른쪽으로 상수항을 모은 다음에 문제는 뭐죠? 맨 마지막에 x의 개수가 음수냐 아니냐, 그렇죠?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강조 드리긴 했는데, 자, 부등식의 해는 범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직선에 나타내는 연습 꼭 해주셔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조건에 맞는 답을 구하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부등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 종류의 부등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등식의 해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말씀드렸죠? 미지수가 2개, 1차 방정식 2개가 한 쌍으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게 좌표 평면에 지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 하나를 보시면 x, y를 이렇게 하나의 순서쌍으로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 순서쌍으로 해를 구한다는 건 어떻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니 뭐가 되더라? 직선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따라서 이건 직선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 너무나 중요하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연립방정식에는 두 직선의 교점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했었어요? 가간법 또는 대입법 이용해서 해를 구했었죠? 요거 가간법이나 대입법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가간법, 대입법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몇 쌍입니까? 지금 한 쌍 보통 존재하죠. 두 직선은 어디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꼭 두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지 않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해가 지금 이 연립방정식에 보시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은 똑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배웠고, 그 이유는 두 직선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우가 어떤 거야? 바로 두 직선이 평행할 때죠. 그 다음에 자, 지금 A와 B와 C, 그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의 비율이 모두 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배우셨고, 그 얘기는 모든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교점이 해니까. 그렇다면 두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치하는 것이다. 요거까지 연결해서 연립방정식의 해, 두 직선의 교점이 하나면 해가 한 쌍,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해서, 그쵸? 만나는 점이 없을 때 해가 없다라는 건데, 그럴 때의 조건 뭐죠? x, y의 개수는 똑같고 상수항이 안 같은 경우고, 당연히 다 똑같을 때는 두 직선 일치하면서 해가 무수히 많다. 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1차 함수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이제 2차 방정식이죠. 자, 2차 방정식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알고 계실 거고,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풀었었죠? x가 있는 모든 항, x가 있는 항이 아니라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넘기고 우변은 0을 만들죠. 는 0 만들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두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둘 중에 하나 또는이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게 하는 x값 구하셨으면 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예요? 근해 공식 또는 짝수 공식에 바로 그냥 대입하셨으면 되죠. 따라서 근해 공식과 짝수 공식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2차 방정식 뭐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방정식이 고등학교에서 연결되는 것들도 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고등학교 때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짝수 공식 반드시 완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짝수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되어 있는데 b 다시가 뭐예요? b가 짝수일 때, 그죠? b를 2로 나눈 걸 우리는 b 다시라고 했었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에 대한 거예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 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셨던 기억을 좀 해보시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을 이용해서 뭐야? 근해 공식이 바로 유도돼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이 바로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의 조건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한번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는 바로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해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배워요. 미리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판별식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d 판별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가 양수면, 그렇죠? d가 플러스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될 것이며 d가 0이면 판별식 뒷부분이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 뭐가 됩니까? 중근이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될 때 중근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중근일 조건이 뭐예요? 왼쪽이 완전 제곱식, 오른쪽 0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중근일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것도 중요하고 자, 이 식의 모양이 뭐예요?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은 0이 되는 식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 뭐예요? 1창의 개수를 2로 나눠 제곱한 게 뭐가 나와야 돼? 상수항.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해 공식 할 때도 중요하고 뭐 나중에도 뭐 두루두루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의 조건 꼭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가 음수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수의 범위,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루트가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따라서 만약에 루트 안이 음수면 우리는 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d라는 거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그 부호에 따라 근해 개수가 결정됨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의 풀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뭐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고 혹시 여기서 모르는 게 있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복습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